현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생활용품들. 대부분이 화학물질들이다. 언젠가부터 이런 화학물질들이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화학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말하는 건데요. 생활 화학 제품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케미포비아의 시대. 우리를 둘러싼 화학물질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화학용품들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용품과 마주하고 있을까? 매일 마셔야 하는 물부터 물건을 사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영수증까지 생활 화학용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다. 화장품만 했을 때는 10종류는 넘고 근데 그 이외에 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10종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쓰실 때 쓰는 뭐 세제부터 그렇게 해서 8종류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샴푸나 화장품, 뭐 세제 이런 거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여 종? 설거지할 때도 세제 쓰고 빨래할 때도 세제 쓰고 하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다 화학제품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는 있지만 이게 다 화학제품이나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니까 화학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생활 화학용품 속에는 과연 어떤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을까? 하루 3번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향균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트리클로산이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감을 때 필수품인 샴푸에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계면 활성제와 파라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파라벤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이 매일 쓰는 화장품은 사실상 탄소 화합물의 결정체다. 과거 매니큐어의 색이 오래갈 수 있도록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은 발림성을 좋게 하지만 체내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서 장기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용해야 하는 세탁기 속은 어떨까? 세제 속에 첨가된 화학물질 중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다. 세정력을 높이지만 아토피 피부염과 탈모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불리는 것은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천연으로 자연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요. 대다수는 다 그냥 최소 단위는 화학 원소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다 화학물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게 약 1,200만 종 정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매년 한 2,000종 정도가 새로 개발돼서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인간이 하루에 접촉하는 화학물질 역시 약 2,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파라벤, 나프탈렌, 계면 활성제 등의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샴푸, 치약, 화장품 등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활 화학 제품들의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 위생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음료나 물을 구입할 때 이용하게 되는 페트병. 몇 년 전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일부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검출돼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피부에 침투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 벌어진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는 많이 들어있는 거는 잘 안 사게 돼요. 뭐 나이 많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은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오랫동안 몸에 쌓이게 되니까. 친환경 인증 마크나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했다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믿겠어요. 음식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 점이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못 믿어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다.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가 합해져 만들어진 신조어. 현대인들의 화학물질 공포증을 뜻하는 케미포비아다. 먼저 케미포비아 현상은요,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거부감, 화학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위험하다 그래도 설마 내가 이걸로 해서 죽겠어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각종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초경이 빨라든다든지 어떤 암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공포감들이 있었고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수면 위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폐 손상 등으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의 사망자가 무려 1239명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가습기 청결을 위해 사용한 화학 제품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가습기 내에 이제 어떤 그 플라스틱 통이 이제 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살균제가 바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인데요. 살균제로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구아니딘 계열의 살균제입니다. 구아니딘 계열 대표적인 게 PHMG라고 하는 살균제가 있는데요. 이 PHMG가 사실 먹었을 때는 독성이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문제는 그게 그대로 코로 들어간 거죠. 코로 들어가서 바로 폐로 가면서 폐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인체에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증받은 화학물질도 호흡기로 흡수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한 30개까지 된다고 봤을 때 그때 분명히 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로만 섞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혼합작용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전하다 보시면 안 되고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독성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제품이 출시되게끔 해야 됩니다. 2016년 소비자 시민 모임은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500명 중 494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87%의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알고 난 이후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응답했다.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기 꺼려졌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94명 중 84.8%에 이르렀다. 또 494명 중 69.2%의 응답자가 생활화학 제품 대신 천연 재료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은평구에 사는 정선아 씨. 그녀는 요즘 마트에 올 때마다 장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한다. 생활화학 제품들을 고를 때 성분들을 따져보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사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세탁할 때 섞어서 쓰거든요. 기존 세제랑 같이 이거 구연산이랑 과탄산 소다 이거 같이 섞어서 쓰면 표백 효과가 좀 좋아요. 락스 같은 거 안 쓰고 이런 거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제작진은 정선아 씨의 집으로 동행해서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그녀는 일상에서 되도록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데 그래서 세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 세제와 섞어서 사용 중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곳에서 화학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그녀는 벌써 1년째 샴푸 없이 머리를 감고 있다고 한다. 물과 마사지만으로 머리를 감는 노 샴푸족. 요즘 이런 사람들을 노푸족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샤워기 물을 틀고 이제 서서 옷을 이렇게 하고 여기 정수리부터 뒤쪽까지 계속 마사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앞부터 하고 양 옆에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5분 정도 해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만으로 머리를 감으니 시간도 적게 걸린다. 특히 머리를 감고 두피에 어떤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노프의 가장 큰 장점이란다. 선아 씨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화학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화학 제품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제 노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화장품 쓰는 것도 많이 좀 덜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스킨, 로션, 뭐 에센스,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색조 화장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색조 화장 같은 건 특히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좀 많이 덜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스 같은 거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수분 주는 그런 제품들 하나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색조 화장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선크림 같은 걸로 대용해가지고 쓰고 입술 틴트 정도 이렇게 발라서 화장 끝 이렇게. 기존 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신이 직접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이 반영된 현상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먹거리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요즘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란 문구가 붙은 녹색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곤 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달걀의 경우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란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과 감각 이상,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38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전남 농장의 가짜 친환경 달걀에서는 21배나 높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겨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친환경 인증 절차 시스템이다. 특히 관할 부서들 간의 분절적 관리 시스템이 문제로 꼽히는데 친환경 인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해서 민간 기관에 돈을 주고 의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명확하게 어떤 하기가 힘든 어떤 현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성 테스트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부처 간의 소관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은 뭐 환경부가 담당한다든지 그 제품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든지 어떤 이런 분절적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걀은 농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유통이 시작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산과 유통 단계를 나눠 관리하는 사이에 달걀 관리에 허점이 생겨나게 되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게 된 것이다. 또 독성 생리대의 경우는 기저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할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처가 나뉘어져 있다. 부처 간의 분절적 관리로 인해서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은 최근 불거진 생리대 사태에서 또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다. 순면임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던 생리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던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10월 한 대학교 생활환경연구팀과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나온 결과를 통해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와 어린이 기저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만 좀 들어드리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어떤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톨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폐에 치명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벤젠의 경우에는 어떤 월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독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시중에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녹색 마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친환경 위장술로 불리며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인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들. 그런 현상을 그린워싱이라 부른다. 녹색 제품을 의미하는 그린에 세탁을 의미하는 화이트워싱의 합성어 그린워싱. 이 경우 전혀 생태적이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이라고 쓰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칭한다. 그린워싱이랑 그린이랑 화이트워싱이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기업의 친환경이라든지 녹색 부분을 강조를 해서 가장되거나 호의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주가 상승, 매출 증대 등을 노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마트에만 가봐도 그린워싱이 얼마나 만연한지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제품에서 100% 천연 성분이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확한 함유량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 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성을 전문 기관에서 분석했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뒷면을 살펴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표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녹색 인증 마크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작년에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1.8% 정도가 이 친환경 인증 제품을 보고 구매한다는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 결과는 즉 이 인증 마크는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게 되고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워싱을 이렇게 도용을 하게 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 그린 시장 환경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하는 기업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효과성을 얻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환경이나 뭐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를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인증 마크다. 특히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초록색의 친환경 마크나 정보기관의 인증 표시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증 마크는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의 법정 인증 제도는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174개나 된다. 먹거리 인증을 주로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마크 등 무려 17개 인증 마크를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각각 따로 다양한 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외 인증, 민간 인증까지 더하면 인증 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눈 밝은 소비자라 해도 수십 개나 되는 인증 마크를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린워싱은 이런 상황을 틈타 발생한다. 인증마크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 한국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도 있지만 뭐 저탄소 인증도 있고 농림부에서 뭐 무농약, 뭐 무공해 뭐 이런 인증도 있고 종류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인증마크도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어서 사실 그 제가 듣기로는 이걸 조금 통일화하는 작업들을 하려고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여전히 좀 소비자에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작진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방문해 환경마크 인증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친환경 마크 인증 로고도 눈에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칠까? 제품군별로 정해진 환경, 품질 기준, 이에도 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별로 정해진 검증 방법에 따라 현장 검증, 공인기관 시험 분석 결과,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석센터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들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분석센터 내부에는 연구원들이 의뢰 들어온 제품에 대한 분석 준비에 한창이다. 최근 화학 제품들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 자재부터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제품들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내용 바닥 장식재고요. 이제 요즘에 챔버 시험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건축자재 쪽이어서 이렇게 바닥 장식재 같은 경우에도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말데하이드 같은 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접착제나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제품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정 면적의 일정 양을 도포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게 마른 다음에 다시 챔버에 넣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샘플을 시험틀에 넣고 기밀이 유지되는 소형 챔버 안에 넣는다. 챔버 안의 공기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밀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험관 통 자체도 기밀도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1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만큼 철저한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방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챔버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고 발생되는 공기를 측정한다. 흡착관을 연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챔버 안으로 깨끗한 공기가 7일 동안 계속 유지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안에는 계속 공기가 순환이 되고요. 7일 동안 방출을 시켰다가 7일 이후에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그 공기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집된 공기는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제품이 시판됐을 경우 공기 중에서 방출될 수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과 유해물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총 지금 친환경 마크 인증 제품은 한 150가지 정도가 되고요. 지금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석 제품군은 대략 50가지 제품군이 됩니다.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로는 저희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포말데하이드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결과를 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3가지 결과하고 다른 항목들의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이제 인증실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뿐 아니라 시판되는 제품의 검수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63개 제품, 2016년 47개 제품, 총 110개 제품이 그린워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5개, 2016년 16개, 즉 총 31개에 달하는 제품이 시정명령을 어기고 시장에 그대로 판매됐다. 그린워싱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제도나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린워싱을 이용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도 강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가 이런 라벨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라벨 표시들을 명확히 하고 바꿔야 될 것이면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품의 뒷면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을 파악하거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많고 성분을 확인한다 해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화학물질들이 많기 때문이다.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단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소비자가 마트에서 제품 뒷성물 보고 이 성분이 있으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또 성분이 함량이 기재가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제품이 어떤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그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혹시나 어떤 그런 구성 성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먹었을 때의 위험성, 흡입 독성 또는 피부 독성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처들, 식약처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제품 자체를 바꾸거나 인증 제도를 당장 개선할 수 없다면 차라리 화학 제품을 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디버든 줄이기라고 한다. 바디버드는 일상생활 속에 유해물질이 몸속에 쌓이는 총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이렇게 외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기 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이제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이제 생활 수칙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출시키는 걸 말을 하거든요. 네. 생활협동조합과 한 언론사에서는 2017년 5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바디버든 줄이기 체험 프로젝트를 2주간 실시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 결과도 놀라웠다고 한다. 2주 동안 체험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는 체험을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몸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서구에 사는 주부 윤성미 씨는 지난 5월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그녀가 말하는 바디버든 줄이기 생활 습관은 먹거리 준비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이의 간식은 직접 찐 단호박이다. 먹거리에 신경 좀 많이 쓰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큰애가 어릴 때 아토피가 좀 심했던 편이라 먹거리가 또 우리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가공이 좀 덜 된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제철 음식들 많이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것만으로도 성미 씨는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서울대 몇 시에 봐? 그 많이 줘. 그럼 토마토도 조금 먹고 엄마가 호박도 좀 줄게. 호박도 하나 먹자. 제가 그 아토피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그 화학 이런 첨가물 들어가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해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가려 먹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더라고요. 먹거리에서 시작된 몸속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차츰 화학 제품들을 적게 쓰고자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가족들의 건강도 훨씬 좋아졌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빨래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 최소한의 세제를 사용한다.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진 않으세요? 네,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왜냐면 원료를 사다 보면은 여러 번 나눠서 사람들하고 묶어서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비용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바디버든을 줄이기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가이드라인처럼 붙어 있다.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서 윤성미 씨의 습관이 된 것이 있다. 바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활용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집에서 이런 필요성을 스스로 체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지만 이 주변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도 우리 집에서만 관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노출되는 제품들도 유해물질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 의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면서 함께 바꿔 나가는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디버든 줄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환경 호르몬이 많이 검출되는 일회용품 사용만 줄여도 충분하다. 몸의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매일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실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섭취하면 수용성 환경 호르몬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현미나 채식으로 구성된 식단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샴푸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잘 헹궈준다. 섬유 탈취제는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이다. 우리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그동안 사실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믿고 썼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소비자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알 권리를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가 제대로 요구되어지면 사실 그게 국가적으로도 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쿱 생협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소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기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주변에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화를 해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기 전에 직접 라벨을 확인해 봐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생활 속에 있는 화학물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일반 접시를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장갑이나 비닐 사용을 줄임으로써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이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그러나 유해하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보다 현명한 제품 소비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